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오늘은 SK, 수원 SK죠. 메탄동에 청약이 있는 날인데 한 15,000 계좌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한 106대 1인가요? 엄청난 광풍이죠. 뭐 수원 요즘 뭐 가장 그 핫 이슈, 핫 플레이스죠. 그 명성에 맞게 엄청난 계좌가 들어왔습니다. 뭐 예상대로. 그런 뉴스가 하나 있고, 바로 오늘 또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슈퍼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대구 지역에서 막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도 모르는 채 어떤 접촉의 그 원인도 모르는 채 그렇게 확산이 돼서 지금 또다시 또 경기가 또 죽을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인데, 이게 사실 뭐 어떤 굉장한 어떤 그 안 좋은 상황인데도 한쪽에서는 저렇게 또 어떤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의 표현이 어떤 그 청약의 열기로 나타난 거니까 자,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 자, 사건은 사건이고 뭐 돈 벌 사람은 돈을 벌고 자,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 대고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즘 뭐 수용성 라인이 지나치게 과열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정직으로 이제 때리겠다고 뭐 거의 확정이 됐죠. 저기 수원, 그 영통구, 장안구, 권성구, 그다음에 의왕시, 만안구, 안양의 만안구. 자, 의왕시는 좀 의외죠. 그동안 뭐 상승률이 높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안양 라인의 맨 구석에 있는 곳인데 왜 의왕을 들어갔나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세히는 안 봤는데 뭐 요즘 또 3분도 뜬다고 하니까 그냥 3분이 또 빠진 게 의외더라고요. 차라리 3분까지 다 찍어버리지.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또 대전이 빠졌다는 거죠. 뭐 상승률을 보면 누적 상승률을 보면 대전을 따라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대전 시장이 또 달려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원칙을 가지고 그 조정지구를 지정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상도 진짜 이 올해는 진짜 경기가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데 뭐 지금 뭐 서울 지하철 뭐 출퇴근 시간 빼고 뭐 낮 시간에 뭐 사람이 없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뭐 모든 약속은 다 캔슬하고 뭐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은데 거기다 대고 굳이 조정지구를 때릴 필요가 있나? 자, 그 뭐라 그러죠?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원인을 제거 안 하고 거기다 규제를 때리고 있다는 거죠. 규제. 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수용성 시장이 그렇게 과열이 되었나? 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 투기 세력들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투기 세력들이. 자, 그런데 대출 규제가 있고 요즘은 이제 그 개인에 대한 대출 규제, DSR 가지고 대출 규제를 하니까 어떤 개인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바로 어떤 그 조직적인 자본들이죠. 어떤 투기 세력들 법인 계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몇십 개씩 사는 거죠. 뭐 대출 끼고 뭐하고 해서 갭 투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또 붕 뜨면 한 5, 6천씩 뜨면 그냥 거기다 대고 팔고 자 그리고 빠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게 풍선 효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조정직으로 수용성을 지정을 하면 또 풍선 효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요즘은 또 무슨 오동탄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건 분양업자들이 건설사들이 거기다 이제 분양을 때리려고 광고를 떼우는 거죠. 뭐 553 평택 그런 데다가 참 산다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런 그 모르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외곽 지역에 뭐 투자로 들어간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는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자, 그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언론이 다 띄우는 거죠. 뭐 지들이 용어를 만들지 않습니까? 수용성, 뭐 오동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원인을. 그런
법인들이 법인 계좌로 만들어 가지고 단타를 치는 세력들을 과세를 더 때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절대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 뭐라고 그러죠? 언론에서 그 화제가 되지도 기사거리도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정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하고서는 이 대한민국 이런 지방 부동산 시장 풍선 효과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그 얘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요즘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단타 세력들이 많은데, 자,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동산 고수들이 이제 제 주변에 있겠죠. 자, 있는데 이제 한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나누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단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그분이나 저나 이제 뭐 단타를 치고 뭐 그러는 투자 스타일이 아니죠. 이제 전부 다 이제 가치 투자로서 이제 좋은 집을 오래 가지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자, 그분이나 나나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자, 그분도 부동산을 처음에 할 때, 아, 단타를 많이 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쳤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많이 했죠. 저라고 안 했겠습니까? 한 2006년 그런 장에서 이제 그쪽 옛날 사이클에서 이제 한번 그 단타 매매를 했었죠. 자, 그런데 단타 매매를 한 결과 돈이 안 모이더라는 거죠. 돈이 안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해봐야 깨닫는 거죠. 해봐야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던 거죠. 그거 뭐 소실적에 안 해봤겠냐. 그런데 젊은 층들, 뭐 3, 40대 부동산 지금 막 강의장에서 배워가지고 막 그 지방 투자 하시고 막 단타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부동산을 뭐라 할까요? 그 뭐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자꾸 단타로서 어떤 종잣돈을 더 불리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서 그런지 계속 단타 매매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자, 많이 하는데, 자, 그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돈이 될 수가 없죠. 돈이 될 수가 없죠. 자, 돈이 될 수가 없고, 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에서 그 부동산을 할 때 빌라를 하나 샀었는데, 그게 이제 준주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준주거 지역에. 그 준주거 지역이니까 좋죠.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에 샀나요? 준주거 지역에 1억에 샀는데 뭐 그냥 한 2천도 못 먹고 팔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등기치고 해서 뭐 한 2천도 못 먹고 그냥 짧은 기간에 이렇게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나중에 얼마까지 갔냐면 한 2억 한 7, 8천까지 간 것 같아요. 2억 7, 8천. 자, 2억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죠. 자,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그 땅이 이제 뭐 개발이 돼가지고 그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수용이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 준주거 지역이라는 건 땅값 자체가 비싼 거니까 나중에 충분히 그거로 갈 걸 또 예상도 했었죠.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때 당시 나도 돈을 빨리 좀 팔고 또 굴리자, 또 그런 생각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좋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뭐 잦은 매매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과 보면 좋은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더 오르더라는 거죠. 뭐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만났던 분인데, 이제 은퇴하신 분이에요. 회사 다니시다 은퇴하신 분인데, 우성 아파트죠. 우선미라고 그러죠. 거기 우선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건축 추진하는 그 우성 아파트 유명한. 자, 그 아파트를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한 50몇 평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그냥 은퇴하신. 자, 그분이 50몇 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분은 그 대치동이죠. 대치동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 근데 평생을 살면서 평수만 계속 늘려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리고 또 아들을 위해서 하나 분양을 받고, 딱 그거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그거밖에. 평수만 더 늘려갔다. 30몇 평에서, 처음에 20몇 평에서 30몇 평, 30몇 평에서 50몇 평. 자, 그런데, 자, 그분의 지금 자산이 얼마입니까? 그분은 딱 집을 늘리는 거 2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자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뭐, 50몇 평이면 그 얼마입니까? 뭐 한 40억 할까요? 뭐, 몇십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단순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그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은 부동산 강사들 자체가 특히 그 약간 그 젊은 강사들이죠. 요즘 뭐 한 3, 40대면 30대 또는 40대 초반. 뭐 제가 보기엔 50대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강사들이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주로 단타 위주로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돈 있으면 잠실 주공 5단지 사세요. 엄마 아파트 그냥 사놓고 기다리세요. 목동에 있는 아파트 사놓고 기다리세요. 뭐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하나 사놓고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강의를 안 듣겠죠. 그 강의를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뻔히 아는 얘기를. 자, 그러면 어떤 강의가 인기가 있겠냐 이게죠. 앞으로 바로 뜰 아파트가 뭐예요? 그런 아파트 찍어주세요. 자, 이제 그런 거에만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차트를 보고 앞으로 뜰 아파트를 예측할 수 있나요? 뭐 그런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차트, 데이터 뭐 그런 게 요즘에 뭐 그 강의장에서 그냥 계속 그 유행했던 레파토리 아닙니까? 자, 그러한 그 강의가 아주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수강생들이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계속 단타를 치고 있더라.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단타를 치면 돈이 안 되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자꾸 물량뜨기로 가더라는 겁니다. 물량뜨기. 자꾸 물량을 확보하는 거죠. 자기가 살 수 있는 거는 능력은 한두 채밖에 안 되는데 그 뭐 한두 채 팔아봤자 뭐 양도세 내고 뭐 거래세 내고 뭐 복비 내고 뭐 돈이 안 되니까 자꾸 물량을 모으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선진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에 투자했는데 A라는 지역에 투자해서 뭐 돈을 벌고 있는데 또 B 지역, C 지역에 가서 사놔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선 입도선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빚을 내서 가서 사고 계속 사 모은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계속해서 이제 이익을 주면은 다행이죠. 자, 그 이익을 줘도 그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똘똘한 한 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파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시장에서 나중에 어떤 그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질 때 엄청난 리스크의 부담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내가 내 능력을 오버해서 집들을 사 모은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빵꾸가 난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그 뭐라고 했죠? 그 쌓은 탑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죠. 자, 그것을 부동산 강사들이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뭐 그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좋은 종목만 투자처만 꼽아주면 되니까. 여러분,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하였죠. 무엇이 중요한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서 올라가야 된다. 기초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야 된다. 나의 욕심이 크니까, 그리고 젊은 날에 또 빨리 결과물을 얻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빨리 결과물을 얻고 싶으니까 내가 대박날 종목을 찾는다든지 대박날 아파트를 찾는다든지 그러한 그 어떤 그 투기 심리가 강해지는 거죠. 남자분들은 특히 이제 젊은 남자분들 30대면 또 빨리 돈을 벌어서 그 젊은 날을 또 화려하게 보내고 싶은 게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의 욕망이니까. 자,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절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주식을 통해서 그걸 경험을 했죠. 아, 이게 기초를 튼튼하게 쌓고 올라가서 어떤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초가 없이 좋은 장을 만나서 처음에 돈을 벌었는데 그게 내 실력인 줄 알았더라라는 거죠. 전 그래서 주식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동산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했죠. 이제 애초부터. 자,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게 쌓고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투자도 그렇게 안 했고, 그리고 항상 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했고, 그리고 이제 고수들도 만나서 배우고, 자, 그랬던 거죠. 왜 기초가 중요하냐면, 흔한 말로 뭐 저희들끼리, 그 전문가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계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수십간의 돈을 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저 아는 사람도 뭐 한 200억 버신 분도 있고 몇십억 버신 분도 있고, 뭐 진짜 제 선배님도 그렇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버신 분들 중에 망한 분들도 많다는 거죠. 망한 분들도. 자, 그분들이 왜 망했겠습니까? 돈을 수십억을 벌었다가 왜 망했겠냐 이거죠. 자, 그것은 이제 그분은 어떤 배팅할 수 있는 능력, 뭐 그런 나름대로의 자질은 있었지만 그 기초가 없었던 거죠. 기초. 뭐냐면 그 시장을 볼 줄 아는, 시장의 그 리스크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 저 사람은 기초가 좀 모자랐어. 어? 운이 좋았던 거지. 기초가 좀 모자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배팅하다 망한 거야. 자, 뭐 그런 얘기를 저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위험한 시장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시장에 불나방처럼 뛰어들다가 타 죽는다는 거죠. 그럼 뭐 주식시장에서 그런 경우는 엄청 봤고, 부동산 시장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송도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송도 프라우 오피스텔 분양할 때 뭐 수천 대 일이 나왔죠. 요즘 오늘 일어난 SK 메탄동의 청약 열기처럼 그때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었다는 거죠. 그게 끝. 그게 끝이 되면서 그 송도 시장이 확 식으면서 송도에 몇십 개씩 분양권 사놨던 분들 돈이 든다고 하니까 그 분양권이 그때 오죽 비쌌습니까? 나중에 뭐 억대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몇십 개씩 찍어놨던 분들 다 망해가지고 뭐 자살하신 분들 있고 비극적으로 생애를 마감하신 분들도 있고,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기초가 자기의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획 없이 그냥 누군가 찍어주는 물건, 자,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을 내겠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은,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지역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많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이 내용이 볼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시사적인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 얘기가 제가 보기엔 별 얘기가 없고, 오히려 지역 전문가들 얘기가 오히려 더 날카롭고 오히려 내용이 알차다고 저는 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분들의 수준이 저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비교적 잘 찍어준다는 겁니다. 지역 어디, 뭐 예를 들어 평촌에 어디, 뭐 구리에 어디, 뭐 다 지역 가면 다 날카롭게 틀린 분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찍어주는 거에 대해서 어디가 좋다, 어디 아파트가 좋다, 그건 이제 유튜브 보면 다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그 아파트의 현재 가치가 적당한가, 거품인가, 자, 그런 게 또 판단이 안 되고, 또 그걸 사도 언제 팔고 나가야 될까, 자, 그러한 매수 매도의 과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게 바로 기초가 모자라다는 겁니다. 기초가.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맥을 잡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찍어주는 거 한두 개 사서 먹을 수는 있죠. 자, 먹을 수는 있는데 계속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덜컥 물리는 거죠. 자기가 가진 자본을 가지고 하나를 사서 물리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몸빵하면 되니까. 가서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 자기가 나중에 꼭지에 물게 살 때는 모든 자본을 투자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때 그러면서 전세가 무너지고 매매가 무너지면서 깡통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모자르면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보면은 단타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피레미만 강에 낚시질을 하는데 피레미만 잡고 있다는 겁니다. 피레미만. 자, 피레미만. 큰 고기를 딱 잡아야 되는데 피레미만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 분석과 가치 분석이 안 되니까 가치 분석이 안 되고 그 강사가 찍어주는 물건들, 자, 그런 거 어떤 그 유동성 시장으로 좌우되는 물건들, 그 지역에 뭐 대장을 사서 예를 들어서 그냥 단타를 친다, 뭐 그런 생각으로 가니까 뭐랄까요, 그 수익률이 작은 거죠. 수익률이 작고, 자, 거기서 내가 수익을 내면 요즘 또 2년이 지나야 또 일반 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뭐 종부세 내고. 자,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게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썼는데, 자기의 자산을 큰 파도와 대세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큰 파도, 대세의 흐름이라는 게 지금 뭡니까? 화폐 가치 하락 아닙니까? 근데 큰 파도는 뭡니까? 좋은 자산의 가치를 딱 사면, 예를 들어 사놓으면, 뭐 서로 사자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뭐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화서프로지오 같은 경우가 그랬었고, 뭐 성북역에 롯데캐슬, 뭐 강남에 있는 부동산, 뭐 목동, 뭐 그런 그 좋은 부동산들, 자, 그런 거 사가지고 큰 대세 흐름에 딱 맡겨놓으면 나의 자산은 뭐 내가 굳이 그 지방 가서 굳이 단타 치고 안 그래도 그냥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유명 블로거들이 좋다고 또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뭐 보증을 서주지 않습니까? 걱정할 것 없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신이 예를 들어서 막 그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 지방, 저 지방 가서 막 물량을 확보한다 이겁니다. 원주까지 가고 춘천까지 가고 어딥니까? 저기 강원도까지 가고 또 어디야 지방 저기 뭐 광양, 거제, 익산까지 가더라고요. 요즘 또 군산도 가더라고요. 포항도 가시고 뭐 그 지진 난 포항도 가시더라고요. 자, 그런 데 가서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자, 그런데 그런 단타의 매매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건데 대세가 치는 큰 파도가 아니라 자신이 파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그 유동성 머니의 장에 들어가서 투기장에 들어가서 다른 투자자보다 먼저 들어가서 또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이제 스스로 파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다 보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다. 잘못하다간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상승장이 6년을 왔습니다. 6년. 2013년도부터 19년, 지금 20년째니까 뭐 거의 7년째죠. 7년째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장이 이렇게 좋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꼬꾸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꼬꾸라졌는데, 자, 지금은 꼬꾸라지면 전국장이 다 붐업되는 시장이니까 지금은 꼬꾸라지면 다 같이 꼬꾸라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거, 특히 지방에 있는 거고 나중에 분양권 이거 못 팝니다. 팔 수가 없죠. 원래 실수요 기반도 약한데 유동성 머니가 다 빠져나가니까 나중에 전세가를 맞추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울고불고. 그 잔금 때 되면은. 자,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부동산도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그 투자자 아닙니까? 투자자. 그 전문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해서 그 자산을 굴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자산을 굴린다는 거는 내 가족의 그 자산을 잃으면 내 가족의 그 생활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가족의 그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남의 말을 듣고 계속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한다. 자, 그것은 뭐냐면 그 운동선수가 훈련을 안 하고 필드에 나가는 거고 똑같다는 겁니다. 근육과 체력을 키우지 않고 필드에 나가는 것도 똑같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선수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상을 당하거나 뭐 경기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탄탄한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과 그리고 논리가 없이 그리고 자기가 확신을 갖지 않고 매수를 한다. 아, 그거 백발백중 깨지게 돼 있습니다. 설령 그 운이 좋아서 한두 개, 몇 개에서 뭐 돈을 벌거나 또는 한 사이클, 이번 사이클에서 돈을 벌지만 그 사람은 다음 사이클에서 또 깨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시세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항상 이 시세의 흐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가격의 동향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가격이 움직이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인과관계. 그 가격이 왜 그렇게 가격이 뛰는 건가. 자, 그 시장에서의 그 인과관계를 항상 따지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대세의 물줄기를 쫓아가라. 대세의 물줄기를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 주류를 쫓아가야지 자꾸 지선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승장의 사이클에서, 이 좋은 시장 상승장의 사이클에서 맨날 단타 치다가 모은 돈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수익률에 반도 안 되면 그거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지금 시장은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돈을 들고 있다가 크게 먹을 거를 이렇게 사라는 거죠. 크게 먹을 거.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아파트를 사라는 겁니다. 자, 그게 저가에 왔을 때 기다렸다 딱 잡으라는 거죠. 뭐 요즘 강남이 또 예를 들어 요즘 강남에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15억 이하? 그러면 15억 이상은 대출 안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15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강남에 금매 나오면 강남의 금매를 사면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강남에 이제 나는 돈을 못 산다? 그러면 또 그 밑에 급을 사면 되는 것이죠. 그런 좋은 부동산을 살 기회를 잡아야지 단탁거리가 있다고 자꾸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아니면 뭐 구축 그 썩다리 아파트 갭 투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자기의 체력과 기회를 수익률이 떨어지는 곳에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자,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결과는 빈 곳간이 기다리고 있다. 빈 곳간이. 그리고 헛된 욕망만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헛된 욕망만. 자꾸 사람이 그 단타를 치고 뭐다 보면 그 과정이 즐거운 겁니다. 그 자체가 도박의 과정이니까. 그럼 그 과정이 즐겁죠. 통장에 딱딱 돈이 들어오고, 아, 또 얼마 먹었어. 뭐, 그러면 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을 딱 정리가 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보면, 결과를 놓고 보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리스크는 많고. 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침착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야 된다. 자, 부동산에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가야 된다. 우리가 요즘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들도 있고, 자, 부동산 시장의 구조도 있고, 그리고, 공급량도 있고,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을 기초를 튼튼하게 쌓는데,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그 부동산 시장을 쳐다보면서 어떤 뉴스와 기사들을 모으면서 스스로 머릿속에 논리를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뭐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공급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급량. 시장에 나오는 공급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건 기본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이 또 움직이는 논리라는 게 또 있거든요. 논리. 자,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서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기사들을 보고, 가격들을 보고,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시장상에서 계속 관찰을 하고 기사를 읽고 그러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그런 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누가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누가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전문 강사들이라고 해서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뭐 정립하기도 어렵고,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 공급량, 그다음에 차트, 뭐 그다음에 지역 분석, 막 다 비슷합니다. 뭐 다 비슷한데, 그런 강의나 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고, 자기가 어떤 시장의 논리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을 보는 눈의 논리. 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사이트라는 거죠. 나만의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투자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파트를 살 때 내가 갖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 자, 그 기준을 지키라는 거죠. 자, 그래야지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없이 사면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리스크를 안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나만의 투자 시스템을 가질 때 행운과 실력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행운으로 수익을 얻었는지, 진짜 실력으로 얻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수익을 났다. 그건 실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시스템도 나중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투자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부동산 시장에서 자기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년 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떤 투자 상품을 투자를 해야 되나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3년 뒤, 5년 뒤 뭘 사지만 더 수익률이 높은 것이 뭔가. 어차피 개인이라는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할 수 있는 돈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투자 상품이 있는 건가? 어느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어느 시기에 빠져야 되는 건가? 자, 그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게 계산이 안 돼 있고 투자를 한다. 자,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자, 바로 그러한 과정이 바로 부동산 체력과 그리고 부동산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체력과 생각의 근육을 키워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동물적 본능이 생기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동물적 본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논리를 떠나서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봤을 때, 이건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게 남들보다 빠르게 인식이 되는 거죠. 반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시장이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순발력도 생기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계속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듯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시장의 시황과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시장을 분석을 하면서 투자자는 자산을 키우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은 계속 생각의 근육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남다를 때까지, 탁월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 다른 탁월함을 가질 때까지. 자,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